주말 사이에 있었던 국민의힘의 이 막장 드라마는 예. 이거는 보통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왜 저렇게까지 하지? 상상하기도 어렵죠. 그렇죠. 사실은.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거지? 저렇게까지 한다는 왜냐면은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아니 저렇게 새벽 3시 4시 1시간만 딱 한독수만을 위한 그 창구를 열어주고 닫아버리면 나중에 그 기회를 못 얻은 후보들이 당연히 문제 제기할 것이고 그렇죠. 소송 가면 진다 저거 예. 당연히. 근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지? 그걸 모를 만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쌍권이. 그렇죠. 둘 다 법조인 출신인데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야 이렇게까지 무리해가지고 이 선거를 이길 수 없다는 것도 뻔히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권리 당원들이 야 이건 너무해 하고 부결시킬 만큼이니까 가장 열성 당원들도 설득할 수 없는 과격한 방법으로 갑자기 잘라내고 예. 갑자기 세우고 1시간 만에 이거 말도 안 되는 건데 했어요. 근데 예. 이거는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있다. 이거는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 문법으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짓을 막 해버렸어. 그럼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있어 이거. 이렇게 생각해서 예. 김용남 의원도 알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는 확인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 어느 정도로 이상하면 국민의힘 당원들이 가장 열성 당원들이. 거기는 이제 책임 당원이라는 용어를 씁니다만 네. 당비 납부하는 당원들 웬만하면 당하고 같이 가는데. 아니 저는 당원 투표에서 부결된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해줘. 그렇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체제 순응적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도부에서 한다고 하면 웬만하면 다 해줘요. 이거 대선이 걸린 건데. 예. 지도부 이렇게까지 나섰으면은 그래 해주자 할 법도 한데 오죽했으면은. 근데 도저히 내가 이 꼴은 못 참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진짜 내가 두 눈 뜨고 이 꼴은 더 이상 못 참겠다 부결될 거라고는 아마 쌍권 측은 상상도 못했어요. 상상도 못했을 왜냐면 것 같아요. 그동안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질문도 보면은 어떻게든 한덕수 찍으라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부결시켰어. 그러니까 당원들에 의해서 정치적 탄핵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에서 사법적으로 탄핵 결정이 됐습니다만 쌍권 지도부는 당원들에 의해서 정치적 탄핵을 당한 것이거든요. 왜냐? 누가 봐도 너무 무리거든. 말도 너무 안 무리다. 되는 짓을 한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드는 의문이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렇죠.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네, 많은 사람들이 분석하기에 김문수가 대선 후보가 되면 대선에서 지더라도 분명히 당권을 접수할 거야. 그러니까 당권에 욕심 없는 한덕수를 대선 후보로 만들어 놔야 대선이 끝나고 나서라도 우리가 계속 당권을 잡을 수 있어. 그게 그런 이유라고들 분석을 하는데 그거는 주말 제가 이전에. 제가 보기엔 당권을 잡기 위해서 아니 김문수를 제거한다고 당권이 바로 잡히냐고요. 맞아. 한동훈도 살아 있고 뭐 다 그렇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주말에 개막장이 벌어지기 전에는 그 설이 유력했는데 주말에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보고 나서는 그걸로는 설명이 안 된다. 그렇죠. 그거 당권을 위해서 저렇게까지 한다는 거는 소위 그 목적과 수단의 어떤 비례성이 안 맞아요. 저거는 사실은 법적 리스크까지 본인들이 질 수밖에 너무 없는 큰 거거든요. 법적 리스크죠. 그렇죠. 아니 그리고 당장 만약에 한덕수로 최종적인 국민의힘 후보 등록이 이루어졌다면 당원 투표에서 브레이크가 안 걸리고 저거 법원 끌고 가면 무효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한덕수 후보의 무효 지위 후보 지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그건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국민의힘 당규에 분명히 후보 등록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사이에 받도록 되어 있는데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 1시간 동안. 1시간 동안만 열어놨잖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측도 저 서류 30개 정도 다 준비해 놨는데 밤에 자느냐고 등록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때 할 줄 모르고 네.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무효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왜 저랬느냐? 그러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하나는 사법부로 가져가도 안 진다는 어떤 자신이 맞아요. 있었나? 그거가 하나 전제돼야 예, 되고 그렇죠. 그걸로도 부족하죠. 예. 왜냐면 그거 가지고 선거를 이길 수는 없잖아요. 선거는 이길 수 없죠.
그러니까 근데 선거를 이긴다고 확신한 자들의 행동이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뭔가 몇몇 소수들이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다. 우리가 법원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벌어질 것도 해결 가능하다라는 어떤 자신감이 있기 전에는 저렇게까지 그러니까 막 갈 수는 없고. 법원도 해결 가능하고 네, 네. 선거도 이긴다. 두 가지가 다 충족돼야 이 정도 배팅을 하죠. 네, 지금 김용남 의원 말씀하신 게 이제 다 기본적으로 맞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단순히 당권 경쟁으로만 가느냐 이건 표면상에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보다 더 쌍권이 그럼 그렇다고 그래서 자기들이 죽을 정도 되는 거잖아요. 이건 죽을 정도 이미 되는 정치적으로 사실은 두 사람이 죽은 셈이에요. 지금 이 시점을 사실은 기준으로는. 정치에서 퇴출될 만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걸까지 감수하면서 했다. 그거는 최종 결론은 하나라고 봅니다. 꼭 이길 수 있다. 그렇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길 수 있다. 이거는. 자기들은 이길 수 있는 우리는 모르는 이기는 방법이 있는 거야. 네네. 그거에 이제 바로 재빠르게 이제 윤석열이 김문수 지지 선언까지 내잖아요. 문장도 못 고친 채로 내잖아요. 실제 그렇게 보면 아직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윤석열이 낸 김문수 지지 문건을 그 SNS를 보면 저건 애초에 한독수를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지지했던 사람들 다 같이 와라. 네. 이런 내용이 있었고. 저 정도로 이제 어쨌든 강력하게 성의가. 강력하게 이제 이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보였던 거죠. 근데 왜 그랬다고 보세요? 그러면? 예, 아직도 이기는 포기하지 않은 거. 우리가 모르는 소수 저들만 알고 있는 대선을 이기는 방법이 뭐야? 일단- 많은 사람들이 이거 암살하려고 그러는 거 네, 아닌가? 신변의 위협에 대한 부분은 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저도 제보를 해서 이제 그 부분은 좀 변론으로 하고 그것도 있죠. 네, 분명히. 그리고 지금 그와 연관돼서 제가 어제 오늘 계속 정신없었던 게 이제 그 블랙 제보 주시는 분하고 컨택하는 부분 때문에 그랬는데요. 네. 그분은 뭐라 그럽니까? 사실은 어제 제가 그렇게 움직이는데 저한테 발신번호 제한으로 전화가 여러 통이 왔어요. 네, 뭐라고? 저도 계속 어떤 그런 위협에 있는데 너 이런 거 중요한 게 자꾸 알아보지 마. 네, 그런 거인 너 것 죽는다? 같아요. 느낌에. 그래서 제가 일체 안 받았는데 쌍팔년식 북풍도 조심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이게 안 먹힐 것 같지만 임박해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반응이. 그런데 방식이 다를 것 같아요. 지금 이 제보 내용에 따르면 지난번에 미복귀 의원 복귀하고 나서 보내지 말아야 할 곳에 보낸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보내지 말아야 할 곳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지금 이 세상. HID 블랙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 그런 HID 분들이죠. 블랙 청주공항 그 폭파 시도하다가 복귀했는데 네. 복귀하지 않은 블랙이 있다 이 얘기 있었잖아요. 그 분들에 복귀하지 대해서 않은 블랙이 정확한 워딩이 보내지 말아야 할 곳에 보낸다. 보내지 말아야 할 곳에 보내지 보낸다? 말아야 할 곳이 어디가 있어요? 북한에요? 지금. 추정 영역이지만 저도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만약에 그 대선 직전에 북풍 웬만해서는 북한이 안 움직이니까 네. 아예 이 HID를 북한에 보내가지고 북한이 움직이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도발을 한다? 도발이 아니죠. 잡히는 거죠. 역으로 우리는 발상을 해볼 수가 있죠. 일부러 네네. 일부러 뭔가 이건 저지르고 잡힌다. 추정입니다. 이거는. 그런 것까지도 기획할지도 모른다. 예.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쌍팔년식 북풍에 대해서 조심해라. 보내지 않을 곳에 그 부분이 이제 제가 그건 워딩을 그대로 옮긴 거고요. 아, 그 제보해 주신 분이 네. 보내지 말아야 할 곳에 보내는 네. 작전.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12월 6일 날 봉지욱 기자랑 부정선거 문건을 공개를 했잖아요. 2021년 12월 29일. 선거 관련해서 뭘 하려는 게 아니에요. 네, 네. 저도. 그때 이제 보면 중앙선관위에 정보사위원도 들어갔지만 20명 방첩사에 그 특사경이 들어갔죠. 특사경이 간 이유는 압수수색 영장 없이 그냥 바로 다 뺏어 오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 서버 당시에. 번호를 막 찍었잖아요. 네네. 5명이 4개조로 해서 이제 했었죠. 상단을 찍잖아요. 이미 서버. 검색해 보시면 뉴스에 나와 있어요. 전문가들이 이미 인터뷰한 게 나와 있어요. 그게 이제 네트워크 개통도를 찍는 건데 수많은 불이 깜박깜박 막 꽂혀 있잖아요. 그 위에 개통도만 보면 인터넷 차이는 있지만 원격에서 충분히 다 그 개통도만 보고도 해킹이 가능하다는 거고 또 한 가지 제가 강력히 갖는 의문은 아무것도 안 들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인영 사령관은 분명히 서버를 확보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뉴스에 다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그러면 만에 하나 인터넷상에서 특정 조건에서 움직이는 숙주가 심어 있다면요. 제가 공개한 문건에 이미 서버 확보, 로그인 자료 확보 등등이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 상단에 보시면 사진 이제 그 띄워봐주세요. 위에
네네, 저 상단에 이제 개통도 네트워크 개통도를 찍는 거고 전문가 두 사람이 인터뷰한 게 기사에 나와 있어요 실제로. 개통도만 봐도 유사시에 다 조정이 가능하다. 즉 어떤 짓을 할지도 모르겠다 끝까지. 그러니까 아니, 지금 걱정하시는 바는 하나는 총 세 가지네요. 하나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물리적인 신변 위협. 물리적인 테러, 네. 신변 위협, 암살 시도. 그거는 봉지욱 기자가 이제 지난주에 라이플 그 2킬로 총을 얘기를 했지만 제가 HID 처음에 제보 받아서 벌써 2달 전에 권총 얘기가 있었거든요. 권총 얘기도 있고. 네네. 그러니까 근거리든 원거리든 네. 총기, 예. 총기 테러. 두 번째는 북풍. 그렇죠. 보내지 말아야 할 곳에 보내서 새로운 북풍 양식들. 새로운 방식. 네. 세 번째는 선관위 서버를 분명히 들어가서 뭔가 정보를 확보해야지 않았냐. 그러니까 정보를 그날 뭐 들고 나오진 않았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숙주가 심어져 있다. 아니 그런데 그 지금까지 윤석열 쪽에서 말한 게 서버가 지금 해킹당할 수 있다 그런 건데 바로 그 부분이에요. 선관위에서는 네. 외부와 선관위 서버는 물리적으로 차단돼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럼 이제 윤석열이 만든 거야, 인트라넷으로만 그러면은? 움직인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네. 게 국정원이 테스트할 때 특정 숙주를 심어서 해봤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만약에 특정 조건에 작동하는 숙주가 있다면 심었다면 그런 건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직원 5명의 폰도 다 뺏은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갔단 말이에요. 아무도 접근 못하고.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외부에서 그 서버에 접속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니, 윤석열이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제가 이제 두 가지로 해킹한다는 거 분리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예. 인트라넷과 인터넷. 예, 예. 인터넷 조건이 형성이 되는 경우가 있죠. 사전 투표 이런 거에서. 예. 그다음에 인트라넷상에서 그 특정 내부망. 조건에서 예. 작동하는 숙주가 있다면 교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외부와 인트라넷이 아니 열린다는 얘기야. 숙주가 그러면? 심어져 있다면. 아니 그러니까 인트라넷이라는 건 내부망이잖아요. 내부망에 외부와 아니, 지난번에 접근했을 때 예. 그 일을 우리가 그럼 모르잖아요. 지금. 선관위 직원 중에 누군가를 이용해서 그 인터넷만 이용해서 그 정보를 빼내거나 아니요, 뭔가 아니요. 지금 조작한다는 예를 들어서 저 상태에서 지금 우리에게 공개된 CCTV는 저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를 다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정확하게. 네. 왜냐면- 물리적으로 완전히 단절된 망인지 네. 아니면 인트라넷하고 인터넷망이 끊어져 있는데 그걸 연결할 수 있는 건지 특정 조건에서. 제가 이런 이제 이건 뭐 우리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봐야 된다라는 건데 이들이 그 부정선거를 계속 주장해 왔을 때 그 제가 공개한 문건도 보시면 전문가 문건이에요. 상당히 부정선거에 대한 지식이 많아요. 그러면서 부정선거를 자기들이 막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지속적으로 막아야 된다고 주장한 자들이 방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거죠. 지금 민주 진영에서는 부정선거에 대한 주장을 한 적도 없고 자. 잘 그거에 대한 지식의 깊이가 없어요. 네, 이거는 이거는 또 하나 이제 좀 질문. 아까 블랙 같은 경우에 그럼 북한을 들어가서 북풍을 뭐 공작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는데 그 블랙들을 지금 누가 지휘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 그것도 제가 그대로 통화하고 받은 대로 작가께도 전달드렸는데 접점을 찾아가면 다 한 곳으로 거의 모아진다. 그러니까 윤 씨 부부? 누군지 모르죠. 윤 씨라고는 아니 아닌데. 그 사람들이 누군가 지휘를 받을 거 아니야. 글쎄. 돈도 받아야 될 테고. 아주 좀 재미난 제보가 있어요. 그 김진성 씨 그런 부분 백그라운드와도 거의 이렇게 모아지고 있다. 한 군데로 향하고. 김진성 목 찔렀던 예, 그 사람의 그 백그라운드와도 한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누군가 그 제보예요. 사람들한테 북한을 넘어가려면 그야말로 돈도 필요하고 그럴 텐데 그 돈을 누가 하며 어떻게 하라 북한으로 들어가고 누가 지휘를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있다는 거예요. 그럼 윤 씨 부부 말고. 있으니까 움직여시겠죠. 그러니까 누구? 두 사람은 모르지. 포기까지 했다고 하고. 김진성 씨를 사주해서 그때 이렇게 테러를 일으켰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주의 배우를 명확히 그러니까 그 밝히지 사주- 않았죠. 그쵸, 당시에. 사주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로 모르는데 끝났죠. 우리는 이상하다 여기까지 됐는데 네. 자기는 혼자 있다 그러고. 그렇죠. 근데 김진성 씨를 사주한 것으로 여겨지는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 배후가 이것도 같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을 것이다. 네, 그 접점이 이렇게 거의 보는 거죠.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매우 검찰 수사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매우 그냥 호론데. 김진성 하나만 혼자 독자적으로 했다 그러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그래서- 김진성 씨의 배우에 대해서는 수사 안 했죠. 네, 멘트 중에 수사 강력히 진짜 아니잖아. 특검을 해달라라는 멘트도 있어요. 누가? 이 저 제보 주시는 분이 이 다 밝히질 않았다. 김진성과 이재명 테러에 대한 특검을 해달라. 네네. 우리가 조금 제가 김진성 씨 많이 취했는데 그 위까지는 저도 추적에 실패했습니다. 저도 뭐가 있다고는 짐작이 생각이 되는데 되는데 거기까지는 실패했습니다. 근데 지금 막 쏟아지는 어떤 첩보까지 들어왔냐면 어떤 정보까지 있냐면 바그너 그룹까지 나와요. 바그너. 박은옥으로 러시아? 네, 러시아 러시아에? 바그너도 나오고
야, KKK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너무 막 쏟아지는 정보를 우리가 다 가지고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삼협회 같아요. 뭐 이런 건 안 나와. 네? 삼합회는 안 나와. 삼합회? 알카에다 그리고? 얘기하는 사람도 아니 있어요. 진짜 PMC 기업 자, 얘기도 나왔다니까요. PMC는 용병. 나왔어요. PMC 용병 나한테 직접 여러 번 얘기했다니까. 아니 근데 우리가 모든 쏟아지는 그 모든 걸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니고 조금 한 번씩 걸르는데 어떻게 걸러 우리가 모르는데 다 얘기하는 수밖에 없지. 그치. 그렇지. 걸릴 수가 없어. 그렇지. PMC는 민간 군사 기업이에요. 예전에 군인이었다가 이제는 용병이 돼가지고 그렇지. 돈 받고 전쟁 뛰는 용병들인데 이게 중요한 게 이거야. 정부나 국제기구가 수행하기 어려운 네.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거나 특수 상황에서의 경호나 훈련, 지원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이들은 특히 금전적 이익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정규군이 못 가는 곳에 돈 받고 그렇지. 들어가는 용병들인데 그리고 싹 사라진다. 이 PMC 기업들이 있어요. 유명한 게 미국에도 있고 그리고 러시아에도 있어요. 네. 그 이 PMC 기업에 의뢰했다 이런 이제 제보잖아요. 네, 만약 맞아요. 아니, 그걸 들어왔대. 우리나라도 그 미국 기업과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원래 여기가 이런 분위기니까 너무 아니, 당황하지 마시고 아니, 적응해 가고 있어요. 적응이 안 돼요. 저도 안 되는데. 아 이분도 그거 퍼트리는 일단 사람 중에 여기 들어오면 하나야. 망가지는 거야. 아니, 이 사람도 마찬가지야. 보통은 이거는 술자리에서 하는 얘기인데 지금 국민의힘이 지난 주말에 한 일들은 이 정도 레벨에서 얘기해야 그렇지, 이해가 가요. 그렇지. 사실은 그렇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보통의 정치 문법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아니 사실은 이 후보 교체 난동은 난동이죠. 저거 위원정당 해산을 무릅쓰고 하는 수밖에 맞아요. 없는 그렇지, 거예요. 위원정당. 맞아요. 네. 누가 봐도 이거 우리 헌법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서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 위원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하는 거죠. 근데 작년 12월 3일 불법 쿠데타 이후에 벌어졌던 일련의 상황도 국민의힘 저 정도면 위원정당 아니야? 라는 의심을 갖기에 충분했는데 이번에 자기 당 대통령 후보 결정해놓고 그냥 새벽에 교체하는 과정을 봐선 야, 이거는 여기는 법이고 뭐고 없구나. 그러니까 이 맞아. 위원정당이에요. 그걸 무릅쓰고 했다고. 자, 누가 감수하고 누가 지시했을까요? 그걸 알면 제가 여기 있겠어요. 그 배우가 그 배우 아니에요? 김진성 뒤에 있는 배우랑 똑같은 거 그러니까 아니야? 이거는 쌍권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의 절대 아니에요. 사이즈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 두 사람이 책임질 수가 없어요. 절대 아니에요. 법원도 우리 편이어야 될 것 같고. 근데 실제로 가처분이 기각이 됐어요. 아니 김문수 후보가 낸 무게 가처분 전당대회 개최하지 말아라. 말게 해달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쵸. 전당대회 안건이 안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제기가 된 근데 거라. 자기 신분에 대한 후보 지위, 가처분은 후보 지위. 근데 후보 지위 확인은 이거는 인용 가능성이 꽤 있어 보였는데 상당히 높았죠. 이것까지 기각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신분은 나는 모르겠어. 네. 정당하게 선출된 후보인데 일단 그건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그거를 법원이 기각할 줄 몰랐지. 법원인데 기각한 이유가 웃겨. 너가 그동안에 후보가 되면서 계속해서 단일을 하겠다고 여러 번 말하지 않았니? 그거는 정치적인 그건 이야기잖아. 정말 정치적인 얘기를, 이유죠.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건 말도 안 기각했다니까요. 예. 판사가 그랬다니까. 판사가 국민의힘 당원이면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그냥 지도부 같아. 그러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지. 정치적 주장에 대해서 그렇죠. 정치적 주장했으니까 너는 후보 자격 박탈. 네. 법원도 이상하게 했죠. 선관위도 이상한 결정했잖아요. 선관위도 한덕수 당적 변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한덕수 입당은 괜찮아. 입당하면 뭐 당적 안 변하나? 없다가 생긴 건데 그러니까. 그 옛날에 헌재 결정내에서는 그거 안 된다 그랬거든.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선관위 괜찮다고 딱 부랴부랴 딱 얘기해주고 이 그 책임 당원들이 부결시키지 않았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